안녕하세요. 골프를 사랑하는 굿사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최고의 골프 레슨으로 채워드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공유하는 드라이버 비법입니다.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장타의 아이콘 로리 맥킬로이, 그리고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넬리 코다. 이 세 명의 전설적인 선수가 한자리에 모여 오직 드라이버 하나만을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같은 일반 골퍼들이 당장 라운드에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부터 세 선수가 풀어놓은 비밀스러운 노하우를 하나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넬리 코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핵심 철학은 바로 한 가지 구질이 가진 힘입니다. 넬리 코다는 자신만의 분명한 원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운드 내내 단 한 가지 구질, 바로 드로우샷을 유지한다. 넬리는 그날 샷감이 아주 좋은 날이든 혹은 감이 다소 떨어져서 고전하는 날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일관된 드로우 구질을 지켜가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녀는 무리해서 강하게 치는 대신에 탄도를 낮추는 샷, 이른바 낙다운 샷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낙다운 샷이란 스윙을 조금 짧게 마무리하면서 공의 탄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컨트롤 샷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향성을 잃지 않고 거리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공을 안전하게 페어웨이에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전략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넬리의 이 전략은 전설적인 골퍼 벤 호건이 남긴 유명한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벤 호건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페이드샷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코스의 어떤 홀도 두렵지 않다. 심리적인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골퍼의 뇌는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이때 나만이 가진 주력 구질, 즉 스톡샷이 명확하다면 복잡한 계산 없이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 교습가인 부치 하머는 타이거 우즈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압박감 속에서는 가장 자신 있는 샷 하나만 생각하라.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라운드 중에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무리해서 드로우, 페이드, 고탄도, 저탄도를 모두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구사할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질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스코어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넬리의 또 다른 흥미로운 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티 높이와 공 위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넬리는 자신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티를 조금 낮게 꽂고 공의 위치를 스탠스 중앙 쪽으로, 즉 조금 뒤쪽에 두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럽이 공에 접근하는 각도, 즉 어택 앵글이 더 수평에 가까워집니다. 그 결과 백스핀의 양이 줄어들고 공이 떨어진 후에 굴러가는 런이 많아져서 직선적인 구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이 불필요하게 높이 뜨지 않고 페어웨이에 안착할 확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필요할 때면 과감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타고 공을 멀리 보내고 싶을 때 또는 워터 해저드 같은 위험 지형 위를 넘겨야 할 때는 티를 조금 더 높이고 공을 왼발 쪽 앞으로 옮겨서 고탄도 드로우를 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위로 올려치는 어퍼블로우 스윙 궤도를 극대화해서 발 사각과 스핀량을 동시에 늘리는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정말 실용적인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장에서 티 높이를 아주 조금씩, 예를 들어 5mm 단위로 조절해보고 공 위치도 공 반개씩 앞뒤로 옮겨보면서 탄도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미국 골프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50대 교습가 중 한 명인 앤드류 라이스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티 높이야말로 돈을 들이지 않고 드라이버 샷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샷의 궤적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넬리는 자신의 솔직한 약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페이드샷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넬리는 자신이 페이드샷을 거의 시도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드를 치려고 시도할 때마다 클럽 헤드의 힐 쪽에 공이 맞으면서 샷이 불안정해지고 자신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류의 구질을 다 칠 필요는 없습니다. 저스틴 토마스의 스승이자 유명 교습가인 마크 블랙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과 자연스러운 스윙 경향을 거스르는 변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내가 가장 편안하고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구질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리 맥킬로이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의 주제는 구질의 다양성이 주는 경쟁력입니다. 로리 맥킬로이는 과거에는 아름다운 고탄도 드로우 구질 하나만을 고집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의도적으로 구질의 다양성을 넓혔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드로우, 컨트롤이 용이한 페이드, 그리고 높이 띄우는 고탄도 드라이버 샷까지 추가하면서 이제는 그 어떤 코스에서도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메이저 대회처럼 까다롭고 다양한 코스 세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구질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의 10번 홀이나 13번 홀처럼 왼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도그렉 홀에서는 드로우 구질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에 강한 맞바람이 불거나 우측에 해저드가 있는 좁은 페어웨이를 공략할 때는 탄도를 낮춘 컨트롤 페이드, 즉 스팅어 페이드 샷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로리는 이런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의 나는 망치 하나만 가진 목수였지만 이제는 모든 연장을 갖춘 목수가 된 기분이다. 이 말 한마디로 구질 다양성의 중요성을 모두 설명한 셈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일반 골퍼가 모든 구질을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습장에서 의도적 드로우와 페이드, 고탄도와 저탄도를 번갈아 시도해보는 것은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하는 감각을 익히는데 장기적으로 아주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은 스윙의 유연성을 키워주고 실제 라운드에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다음은 로리의 드라이버 세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짧은 샤프트가 가진 장점이죠. 로리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장비 변화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바로 드라이버 샤프트를 표준 길이인 약 45.5인치보다 조금 더 짧은 44.5인치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클럽 페이스의 정중앙, 즉 스위트 스폿에 공이 맞는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갔고 그 덕분에 샷 컨트롤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비거리는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매시 팩터, 즉 볼 스피드를 헤드 스피드로 나눈 효율성 수치가 향상되면서 거리와 정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골프 전문 매체인 골프 WRX의 분석에 따르면 샤프트 길이가 1인치 줄어들 때 스윙 스피드는 약간 감소할 수 있지만 임팩트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볼 스피드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멀리 나가는 샷은 결국 정타라는 골프의 오랜 격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비거리를 향한 욕심에 무조건 길고 강한 샤프트를 고집하기보다 나에게 정말로 맞는 길이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클럽 피팅을 통해 단 0.5인치만이라도 샤프트를 줄여보는 것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타 확률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평균 비거리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감각을 공유하는 대화의 힘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클리닝 내내 후배들인 넬리와 로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넌 왜 그렇게 느끼지? 너는 왜 그 상황에서 그 구질을 선택하지? 그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타이거는 각 선수들이 똑같은 샷을 두고도 전혀 다르게 느끼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넬리가 말하는 낙다운 샷과 타이거가 말하는 스팅어 샷은 사실상 같은 목적을 가진 구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마다 느끼는 감각과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타이거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곧 배움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골프 교습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느낌과 실제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타이거 자신도 여러 차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 스윙이 완벽하게 느껴질 때 실제 스윙 영상은 종종 다르게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골퍼들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주변 동반자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줄 때 예를 들어 난 손목을 이렇게 쓴다 라든가 난 공을 오른발 쪽에 둔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반자의 조언을 들을 때
손목을 쓰지 말라는 말이 실제로는 과도한 손목의 사용을 줄이라는 의미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느낌을 나의 실제 동작으로 그대로 변환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조언이 의도하는 결과, 예를 들어 슬라이스 방지 같은 결과를 이해하고 나만의 감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세 선수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선수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드라이버 샷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정확성, 자신감, 그리고 자신만의 구질이라는 철학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넬리 코다는 페어웨이를 지키는 일관성의 가치를, 로리 맥킬로이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적응력의 힘을, 그리고 타이거 우즈는 타인의 경험을 흡수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이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라이버는 무조건 강하게 칠 필요가 없다. 오늘 타이거 우즈, 로리 맥킬로이, 그리고 넬리 코다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드라이버 샷의 비밀은 단순히 더 강한 근육이나 더 빠른 스윙 스피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철학과 코스를 읽는 전략에 있다는 점입니다. 넬리의 일관성, 로리의 적응력, 그리고 타이거의 이해력.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아는 골프라는 하나의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티 높이를 조절하고 공 위치를 옮겨보고 나만의 주력 구질을 연마하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단순히 공을 멀리 치는 기술을 넘어서 코스 위에서 나만의 해법을 찾아가는 생각하는 골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최고 선수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드라이버 비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새로 생긴 하이프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드라이버 비법을 댓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